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이번 주에 있었던 미중 반도체 갈등 관련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화웨이 제재에 TSMC가 불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면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이제 외국계 이제 제조업체가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규제 개정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업체인데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화웨이로부터 얻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얻지 말라라고 이제 화웨이에 수출하지 말라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죠. 때 맞춰서 TSMC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120억 달러를 투자해서 5나노 공정에 팹을 짓겠다. 2024년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고 규모는 한 15조 원 정도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발맞춰서 삼성 같은 경우도 133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점유율 1위인 대만 TSMC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하이닉스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D램 시장은 저희 대한민국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생산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파운드리가 전 세계 1위가 지금 TSMC 대만이에요. 전체 점유율 54.1%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2위가 삼성전자고요. 기술력 자체가 TSMC 대비 많이 열세하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생산을 맡길 때 설계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맡기기보다는 TSMC에 맡기는 게 뭐 기술 손실이나 본인들의 이제 기술 전략 이런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해요. 대만 업체들을요.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TSMC는 미국에다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평택에 구조 투자를 하겠다. 파운드리 전쟁의 서막이다라고 해서 삼성이 평택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파운드리에 뭐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퀀텀 점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시장을 갖기 위해서 TSMC나 삼성전자 등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전 세계 1위는 압도적으로 TSMC고 2위가 삼성전자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바로 중국의 SMIC인데 미국이 지금 TSMC로부터 이제 화웨이가 이제 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막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SMIC에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SMIC를 좀 키우려는 움직임을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5나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SMIC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력이 좀 열세해서 14나노 공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SMIC가 TSMC를 좀 따라오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이 SMIC를 빠른 속도로 키워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미국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과의 초미세 공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TSMC 대비해서 삼성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좀 될 수가 있어요.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거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한국에 기존 공장에서 이제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 대응하는데 훨씬 더 삼성전자가 지금 TSMC보다 조금 더 용이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몇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화웨이가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 근데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제 하이시릴리콘이 스마트폰용 통신 반도체를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한 다음에 TSMC에 생산을 맡기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TSMC가 이 생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장비와 미국의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생산 공정부터 맡기게 되면은 설계 기술력은 있지만 실제로 뭐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생산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초미세 공정이 좀 수반되는 생산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TSMC 이외에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화웨이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 2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가 이제 이런 TSMC로부터 원활하게 이제 스마트폰용 통신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화웨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겠죠.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저런데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화웨이가 이제 삼성전자 2위인데,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화웨이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겠죠. 화웨이가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화웨이가 네트워크 장비, 4G, 5G 이 장비 시장에서는 뭐 절대적 강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도 삼성전자 대비 뭐 밀리지 않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 장비를 원활하게 공급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리 이런 5G의 확산 속도가 조금은 더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규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살펴보시면 올해 9월부터 진행이 돼요.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4개월 정도의 지금 기간을 두겠다라고 좀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 4개월 동안에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TSMC에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수주를 넣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든지 내년까지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가 이제 뭐 설계 기술력은 있고요. 생산 기술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설비나 이제 설계나 이제 생산을 직접 진행을 하지 않고, 통신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대만 미디어텍 제품을 뭐 공급받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만에서 이제 설계나 이런 의뢰를 받지 않아요. 본인들이 직접 설계해서 생산하는 이 엑시노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를 화웨이에 탑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화웨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무리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엑시노스가 과연 원활하게 미국 눈치 안 보고 중국에 공급이 되겠느냐. 뭐 실제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하는 데가 공급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자급 생산을 추진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SMIC를 키울 거예요. SMIC가 지금 전 세계 5위 정도, 마켓 쉐어는 근데 4.5%로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SMIC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국 화웨이의 이제 운명이 좀 결정이 되겠죠. 공정 수준은 지금 SMIC는 지금 14나노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7나노 이하를 지금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반도체 중국이 이제 자급 생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 분명히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장비를 한국에서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가 일단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요. TSMC도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향후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비 회사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먼저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용 소모품, 세정제와 이제 코팅을 이제 제공을 하는 업체인데 좀 보시면 이제 미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의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내수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레퍼런스가 좀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반도체 전쟁에 뭐 이제 지금 북미에도 짓고 있고 중국에도 짓고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좀 공장 부분들을 지금 완성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이제 납품을 한 경력이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보겠죠. 이제 코미콘은 이제 이런 납품 레퍼런스가 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미국 오스틴 해외 법인을 좀 더 키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는 14나노 공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첨단 그 5나노 공정으로 TSMC가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미국 오스틴 해외 법인도 공장을 고도화할 가능성이 좀 있다. 때마침 코미코는 코미코 내 해외 법인 중에서 이제 미국 오스틴 해외 법인이 가장 큰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D, 3D 외관 검사 장비 공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북미하고 중화권 등의 폭넓은 공급 사례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후공정용 자동화 장비 공급사인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좀 특징이 중화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반도체 자급 생산을 추진할 건데, 이제, 당연히 이제 자급 생산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장비들을 주문을 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웨이퍼 이송 장비 공급사인데, 이 웨이퍼 이송 장비 자체가 과점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국내 파운드리와 뭐 오스틴사의 아까 전에 파운드리를 제가 늘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SK하이닉스의 M16 이제 증설에도 사이맥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유니셉 같은 경우는 스크러버 생산 업체인데 반도체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제조 공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나노 뭐 이제 뭐 7나노, 5나노 이제 그 이하로 이제 계속 떨어질 텐데 제조 공정이 점점 더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유해가스 정화 장치가 굉장히 좀 많이 수요가 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셈은 거기에 시장 점유율 50%를 가지고 있어요. ISC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업체인데 메모리하고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지금은 사실 비메모리가 주력이어야 되는데 비메모리용 쪽 테스트 소켓은 ISC가 좀 신규로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리노 공업이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향 매출이 50%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뭐 공격적으로 반도체 설비 증설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 ISC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테크윈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시험 검사 장비인데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형 핸들러 매출이 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GST 같은 경우는 아까 유니셈과 마찬가지로 스크러버 생산 업체인데 유니셈 대비해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급 생산을 추진했을 때 이제 GST도 좀 하나의 수혜주로서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좀 차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미코를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 3월달에 떨어진 이후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텍플럭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왔고요. 한미 반도체도 올라갔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제 사이맥스도 그렇고 지금 유니셈 그리고 ISC 뭐 테크윙 그리고 GST까지 이제 이렇게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바닥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완성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이렇게 반도체 뭐 경쟁이 워낙에 치열해지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사실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장 뭐 시장을 크게 리딩하고 있는 언택트 그에 이어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또 시장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이제 ISC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또 그리고 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가던 주식들이 꾸준하게 더 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기도 하고 사실 이런 반도체 장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뭐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단순히 뭐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보고 가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런 장비주들을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반도체 설비가 한꺼번에 이제 그렇게 큰 폭으로 증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군중 현상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한꺼번에 뭐 크게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 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에 좀 관심을 두고 투자에 좀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